김찬웅이라고 합니다. 화가 고창입니다. 지금 나이는 60을 넘어서서 3년이 지났고요. 저의 그 핸드 손으로 그린 그림 첫 번째 두나무 아트에서 하고 있고 내일이면 끝납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30년 그림을 그리는 작정을 한 사람이고요.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십시오. 전시라는 거하고 창작 활동을 하는 거하고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있네요. 전시를 해보니까 작품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는 많은 힘을 얻습니다. 많이 배우고 연습하고 그래서 체득하는 과정이 있다면 전시는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펼쳐내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창작 활동보다 전시 활동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요. 이걸 자주 하기는 어렵겠구나. 한 2년에 한 번 정도 전시를 하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또 내보냈다 다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힘을 좀 기를 필요가 있겠구나. 처음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고 기가 많이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보여주니까 좋네요. 그림이 많이 팔리면 힘이 나죠. 그림이 팔릴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지인들이 사갔을 때도 그 사람이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 제가 그러니까 그림을 보아서 좋은 게 있고 자기 소장하고 싶은 그림이 있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내 그림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어떤 그림을 선택해서 사갈 때 그 그림을 제가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작품이 몇 점 팔리진 않았지만 그 그림이 팔리는 과정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림을 사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좀 신기하고 힘이 나고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구나 하는 생각이 또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나기도 하죠. 대체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들 만나면 하나의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나를 계속 소개하는 거는 여러 가지 힘을 많이 빼앗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순수 우리말로 하자면 떠도는 이야기, 세상을 떠도는 이야기죠. 그걸 이제 한문으로 표리라고 하고 프랑스 말로 델리브라고 합니다. 델리브 스토리 이런 거. 표류의 개념을 코로나가 생기면서 제가 표류를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또 표류를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코로나 이전에는 뭔가 정주의 개념에서 그리는 했어요. 공동체, 정주, 분법 하면서 어쨌든 사람과 이게 어우러져 사는 데 관심이 많아서 마을을 만드는 데 한 2~3년 했다면 표류는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새로운 개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이 표류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사라진다 해도 제가 어디에 정주에서 산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표류 활동을 펼쳐나가는 생각입니다. 10년 동안 표류를 하셨는데 표류의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표류 양에서. 장점이 있어서 표류하는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표류하는 거지. 어차피 저는 이제 퇴직을 했고 백수가 됐는데 그 백수로 그냥 산다라는 게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표류를 가져오니까 표류 자체가 나의 화두가 되고 표류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깨지기도 하고 표류하면서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발견하고
새롭게 탐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주한다는 것은 시점이 하나예요. 내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로 모아지는 힘이 있다면 표류는 나의 정체성 자체가 흩어지는 거죠. 여기저기. 몸이 여기저기로 움직이다 보면 사물도 다각도로 보이니까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겨나는 어떤 새로운 시점들이 생기는데 이 표류 나만 표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많이 표류하고 있구나. 특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변혁기라고 그럴까? 문명사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정주하고 있으면 그것이 안 돌아다녀 보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거기에 내가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거지 내가 그것을 뭐 강제로 역류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혹은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다니면서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몸에 힘을 빼면 표류가 가능해요. 내가 좀 이 전시 딱 20일간의 전시 일지를 쓰기로 작정을 하고 사람들한테 하루하루 전시장 풍경을 보여주고 왔던 사람들을 거명하면서 페이스북에 기록을 남기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쉽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술술 쓰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손도 둔탁하고 기억력도 일단은 둔탁하다 보니까 기억해서 쓰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차례 수정을 하면서 틀린 오자도 찾아서 다시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점점 거기서 많이 들어요. 내일까지 일기를 쓰고 전시 일기를 마칠 중인데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너 인맥 자랑하려고 하냐 할 정도로 나를 알던 오래된 사람들이 하나 찾아와서 그냥 제가 찾아다니면서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됐죠. 못 보던 사람들도 보게 되고 그게 이제 전시 활동의 어떤 장점인데 제가 좋은 그림을 자주 보여주면 그분들이 계속 오겠죠. 똑같은 그림을 계속 보여주면서 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민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오래 하는데 같은 그림을 계속 보여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새로운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전시였습니다. 세 가지, 제 포부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내가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먹과 종이를 가지고 그 인상파 화가들이 지냈던 어쨌든 지금 우리 이 미술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직도 미술계라기보다는 뭐 사람들의 대중적인 시각이 인상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겸재나 단원이 가졌던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을 결합해보자. 그러려면 그 지배적인 시각, 지배적인 어떤 미술의 어떤 사조를 내가 먹과 종이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보는 게 나의 큰 포부입니다. 가장 큰 포부가.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요즘 공부하는 게 이제 갑골 문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조들의 사상으로부터 오는 분들하고 그 시하고 그림, 이제 조선시대에 문인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문인화의 전통이 너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박제화돼 버렸어. 이걸 새롭게 끄집어내려면 나는 그 시와 그림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림이라는 것은 그리움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의 원조가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에서 긋기를 시작하면서 그림이라는
형식이 완성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사물들을 다시 그리기 긋기를 시작하겠다. 드로잉의 관점에서 좀 더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내가 뭐 개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옛날 전통적인 긋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 그렸다고 하는 그 동굴벽화나 안반화나 이런 것들로부터 다시 새로운 동시대 예술의 어떤 지점을 지금률을 기록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가 멸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지구 위기에서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시기가 벌써 인류사에서 2번 있었어요. 한 시기 잊어버린 문명이 있잖아요. 빙하기가 오면서 다시 빙하기 이전 문화가 있었는데 기억도 못해. 치매 걸린 거지. 현대인들이 치매 걸린 상태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요 짧은 뭐 1000년, 2000년만 기억하고 살지만 그 이전 문명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 내가 탐구해서 무슨 뭐 과학자성 탐구하는 게 아니고 나는 거기에 뭔가 그리움이 지금 내 DNA 속에는 옛날 문명으로부터 전해져온 DNA가 살아있어요. 그 DNA로부터 이 손에 장착되어 있는 걸 다시 발굴해내는 거죠. 그동안 너무 그 부분을 무시하고 살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새롭게 공부하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다시 재생시켜내겠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쨌든 내가 어쨌든 그 드로잉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 여기저기 표류하면서 떠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고 그러려면 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떠돌 수 있는 것도 막연히 떠돌 수가 없어. 돈이 없으면 떠돌려고 해도 못 떠도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동시에 같이 이루려면 좋은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고 그 돈으로 좀 표류 생활을 이어가는 게 하나의 포부이자 목표이자